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우리 집 밥상을 책임져줄 전진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네. 주부 식단도 부담되는 게 김치라고 들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제가 옆에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김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얻어먹거나 사 먹는 게 맛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좀 담궈 드시면 어떨까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김치인가요? 오늘은 개운한 열무김치하고요. 그 열무김치를 이용한 비빔국수, 매콤 비빔국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여름상에 꼭 올라오는 김치와 별미잖아요. 자, 오늘도 신나고 유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 열무로 새로운 또 도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일단 열무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특 씨는 어떻게 열무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네. 이 열무로 국을 끓여주셨었거든요. 오. 열무국을 먹고 나서 시원하죠. 열무의 매력이 흠뻑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열무가 그렇게 국도 맛있지만 김치도 진짜 여름하면 제일 대표 김치가 또 열무김치잖아요. 예. 오늘 정말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열무 손질을 좀 먼저 해볼 텐데요. 열무는 이렇게 채가 너무 길지 않고 이렇게 통통하고 무가 고든 게 좋아요. 네. 근데 요 사이에 보면은 주부님들이 여기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열무는 손질이 다 된 거예요. 아, 그 여기 사이 있죠. 연결되는 그 부위 네, 부분은? 그렇죠. 예. 고기가 흙에 있거든요. 요거만 잘 이렇게 벗겨내시고 칼로 쓱쓱 긁어서 긁어내시고. 네. 이렇게 하면 손질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열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무를 이제 좀 잘라서 해볼게요. 자, 이특 씨도 한번 네. 같이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 있는 부분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하나, 두 마디 정도 있죠. 한 네. 이 정도. 그 정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가 너무 굵죠, 제 거는. 그러면 여기를 반 잘라주시면 돼요. 무가 굵으면. 네, 그렇게 해서 길이를 한 3등분 정도. 이 잎은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열무인데 열무가 요즘에 이제 큼직하게 큰 단이 있고 조금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작은 단이 있어요. 제 거는 좀 큰 단이거든요. 네. 이렇게 큰 단은 물 2리터 있죠. 물 2리터요. 네. 우유가 1리터니까 보통 우유병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리터에다 소금 1컵 반을 잘 풀어서 소금물에다가 절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절여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물 2리터에다 소금 1컵 반을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소금물에다가 열무를 절여주시면 돼요. 요거는 열무는 몇 분 정도 절이면 되냐면요. 예. 딱 30분만 절이시면 돼요. 딱 30분밖에 안 돼요? 네. 금방이네요. 네,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버무려 놔야 잘 숨이 죽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씻어요, 먼저. 씻은 다음에 절여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 절여진 다음에 막 계속 흔들면 푼대가 나기 쉬워서 열무는 절대로 살살 애기 다루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여두면 저 옆에 지금 미리 절여놓은 게 있거든요. 자, 한번 30분 보세요. 정도가 지나서 네, 털어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숨이. 지금 이 열무는 뚝 예. 끊어지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부드럽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절여진 거예요.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잘 절여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절여졌으면 양념을 또 만들어 봐야죠. 양념은 양파는 2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하나는 갈을 거라서 이렇게 잘라 놓고요. 하나는 채 썰어서 같이 김치랑 버무릴게요. 그래서 반 잘라서 한번 채 썰어 주시겠어요? 이거는 너무 얇지 않아도 괜찮아요. 김치랑 같이 걸쳐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채를 편안하게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양념으로 채 썰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굽지 않아도 되고요. 가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 고추 씨는 가끔씩은 뭐 깔끔한 요리에 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김치 담글 때는 고추 씨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추 씨가 또 맛을 또 내주는데 더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요 고추 씨 안에 이렇게 길쭉한 심지 있죠. 예. 요 부분을 태좌라고 해요. 예. 근데 청양고추 같은 경우 먹을 때도 만약에 너무 매운맛이 싫은데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럼 요 부분만 떼어내면 조금 덜 맵게 먹을 수도 예. 있고요. 김치에는 일부러 고추 씨를 넣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 씨 김치 하실 때는 빼지 말고 같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놓고 쪽파를 좀 넣을 건데요. 쪽파 머리 큰 거는 이렇게 조금 머리 부분만 갈라서 열무가 이제 길쭉길쭉하니까 쪽파는 너무 양념으로 넣더라도 너무 짧지 않게 썰을게요. 그래도 열무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썰기가 다 됐으니까 이제 양념을 좀 갈아 볼게요. 아, 양념을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배예요. 네. 그리고 배 넣어주시고요. 1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북어 육수. 북어 우리 육수. 지난번에 북어 다시마 육수 예. 4컵에 2컵 분량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때 끓였던 거 남은 것도 썼다가 다시 쓰면 냉동실에 되겠네요. 넣어놓으시거나 했었다 쓰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양파 1개는 이렇게 다져 갈아 주실 거고요. 잘라서 갈을 거고. 그다음에 요거 마늘하고 생강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냄새 맡아보실래요? 아, 매콤하죠? 너무 매워요. 요거는 풋고추고요. 예. 요건 청양고추예요. 네, 그래서 풋고추 6개 정도, 청양고추 한 5, 6개 정도 이렇게 하고요. 요건 밥이에요. 아, 밥을 넣고 갈아요? 네, 여긴 지금 풀국이 안 들어갔죠? 예. 찬밥이 남았을 때 한 반 공기 정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밥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갈아주시면 돼요. 아, 밥을 갈아서 넣어도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풀국으로 했을 때랑 밥을 넣고 갈았을 때랑 네. 맛 차이가 많이 있나요? 맛 차이가 많이 나요. 밥이 더 이렇게 감칠맛이 돈다고 할까요? 단맛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요. 그렇죠. 예. 네네. 자, 이렇게 양념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한번 주시겠어요? 버무린 양푼 하나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먼저 부어볼게요. 지금 되게 신기하죠? 김치라고 그랬는데 빨간색이 없어서 네. 빨간색도 없고 밥이 들어가고 밥이 들어가고 뭔가 지금 궁금해 죽겠죠? 믹서기로 지금 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썰어놓은 양파, 아, 그다음에 쪽파랑 홍고추, 고추. 요게 이제 들어가는 곁들이 양념이에요. 요거를 이제 버무려 줄게요. 아, 맛있겠다. 양념 역할을 지금 해주는 거죠? 지금 풋고추랑 청양고추를 갈아서 저는 열무김치인데 하얀 열무김치를 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춧가루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놓고 나서요. 그다음에 간은 소금만 살짝. 저 젓갈 같은 거 하나도 안 넣고 설탕 그쵸, 안 예. 넣었어요. 그쵸? 배하고 양파하고 소금으로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만 간하시면 돼요. 아주 깔끔한 김치가 되거든요. 자, 과연 지금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 네. 백김치 맛은 또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아주 칼칼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 열무를 넣고 이제 버무릴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막 이렇게 버무리면 안 되고요. 열무는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밑에서 퍼올리듯이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만약에 엄마들이 이렇게 버무리는 것도 불안하면 열무 한 켠 깔고 양념 한 켠 깔고 이렇게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버무리는 요령을 알았으니까 막 비비는 게 아니라요. 밑에서부터 퍼올리듯이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막 비비게 되면 열무는 풋내가 네. 굉장히 심하게 나서 못 먹어요. 이렇게 해서 통에 이제 담아볼게요. 이게 다 된 거예요. 너무 쉽지 벌써 다 된 않아요? 건가요? 네. 여름김치 참 쉽죠?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면 이게 진짜 제가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김치고 엄마가 제일 맛있게 담아주시던 김치예요. 야, 정말로 뚝딱하고 만들어 주시네요.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사 먹거나 얻어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지금 이제 통에 담고 계시는데요. 네. 이 김치, 열무김치는 네. 숙성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딱 반나절이나 하루만 두셔야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네, 돼요? 요거는 이제 냄새가 익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열무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열무 색깔이 누래져요. 그러니까 넣자마자 뚜껑에서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새공새공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바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콕 포인트를 느껴봤는데요. 네. 고춧가루 대신에 풋고추, 네. 청양고추를 갈아서 양념을 하면은 칼칼하고 신선한 양념을 만들 수 있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네, 숙성을 시킨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네, 뚜껑을 열면 네. 색깔은 조금 숙성된 느낌이 보이시죠? 예.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담으시면은 아주 맛있게 맛있는 냄새 난다. 예. 네, 이렇게 담으면 되고 완성도치 주시면 한번 네. 담아볼까요? 요거는 사실은 정말 엄마의 기억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김치예요. 저한테는 여름에 저 이거 있으면은 다른 반찬 하나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밥에다 이것도 먹고 또 국수에다 비벼 먹고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 밥알이 심지어 이렇게 보이죠? 조금씩 하얗게. 있네요. 네, 이렇게 예. 살아 있어도 괜찮아요. 아주 맛있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네. 냄새와 비주얼만으로도 칼칼함이 느껴지고. 예, 칼칼함이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삭한 식감에 개운한 맛이 일품인 열무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열무 비빔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 열무 비빔 국수도 네.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열무김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열무 비빔국수, 열무 보리 비빔밥, 뭐 또 많죠. 네. 그렇게 해서 밥에다도 비벼 먹어도 되고 일단 제일 먼저 국수니까 국수를 좀 삶아 볼게요. 계란이랑. 네, 면을요. 네, 면을 좀 삶아 볼게요. 면은 중면도 괜찮고요. 소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펼쳐서 해주시는 게 들러붙지 않고 좋고요. 네. 잘 저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좀 넉넉히 넣으셔야지 면이 잘 끓어요. 맞습니다. 네. 물이 작으면 면끼리 막 들러붙잖아요. 그럼 이 물을 끓일 때 처음에 뭐 소금을 넣는 경우들도 좀 봤는데 그렇게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거죠? 안 그래도 괜찮아요. 네. 면 반죽할 때 이미 소금이 들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을 때 찬물 있죠. 찬물이요? 네. 예. 이렇게 팔팔 끓을 때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얼른 부어주세요. 한번 부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식어내리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이 속부터 익기 시작해요. 그래서 겉에 막 퉁퉁 불면서 익는 게 아니라 속이 쫀득쫀득하게 잘 삶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면을 좀 삶아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삶아질 동안 옆에 보면은 계란을 좀 삶아서 얹어야 또 맛있잖아요, 국수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달걀을 넣고 삶아 주시는데요. 달걀을 넣고 나서 좀 돌려주세요. 어느 정도 돌리냐면 약간 물이 끓을랑 말랑 할 때까지 조금 중간중간에 그래야지 노른자가 가운데로. 네. 예. 이렇게 한쪽으로 가만히 놔두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리면서 달걀을 삶아주시면 돼요. 나는 계란을 삶으면 계란이 맨날 다 터져요 이러신 분들 있죠. 예. 그러면 여기다 식초를 몇 방울 넣어서 식초를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서 삶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단백질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계란이 잘 안 터져요. 그리고 잘 벗겨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지고
이 소면을 몇 면도. 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는 게 좋나요? 면은 이렇게 해서 좀 또 끓어오르잖아요. 네. 이럴 때 한 번 더 물을 찬물을요?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익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면 그때 건져내셔도 돼요. 선생님, 혹시 물이 끓어오를 때 물 부어주는 걸 3번 하면 네, 적당한 면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3번인데 보통은 면 삶는 게 집에서 쓰는 불들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3번까지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네. 2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소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또 찬물 좀 넣어서 한번 식힌 다음에 이제 한번 끓어오르면 이제 건져내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건져서 이제 면 준비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계란도 그렇게 삶아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양념을 좀 해볼 건데요. 사과로 강판에다가 좀 갈아서 아니 그럼 이 써볼게요. 사과가 네, 고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념으로 들어간다고요? 그쵸. 저는 이걸 썰어서 양념으로 좀 넣어도 맛있고요. 자, 썰 때 위험하니까 여기를 좀 날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얄팍하게 납작납작 썰어서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강판에 갈아서 양념을 좀 해보려고 해요. 껍질째 쓸 거니까 같이 갈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강판 갈 때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알죠? 그럼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한꺼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모서리 부분부터 천천히 갈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사과는 한 2큰술 정도 되게 여기 갈아서 요 건더기도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지 마시고 요까지 다 같이 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같이 버무리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 고추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예. 고추장에다가 사과 갈은 거 이거, 같이. 네, 같이 넣어주시고 이건 식초예요. 네, 이거는 물엿 약간. 그다음에 다진 대파.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양념장 끝.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은 면을 좀 볼게요. 버무리기 전에 면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 면에다가 참기름을 먼저 버무려 주세요. 참기름. 아, 참기름을 먼저 네. 버무리나요? 네. 왜 그럴까요? 면이 더 탱글탱글해지는 건가요? 면에다가 먼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냥 여기다가 바로 양념을 하면 면이 너무 짜지잖아요. 아, 양념을 막 그러겠네. 빨아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기름으로 먼저 한번 살짝 버무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념을 버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요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아, 맛있겠다. 여름엔 진짜 국수 한 젓가락이 참 좋아요.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요때 이제 열무도 열무를 같이 넣어주세요. 열무도 고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버무려주면 어. 좋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무려서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사과도 사과. 네, 채 썰은 거 같이 넣어주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볼까요? 예. 쉽죠? 저는 정말 쉽죠? 쉽기도 굉장히 쉬운데 네. 지금 먹을 생각에 먹을 한 생각에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참 열무는 이것도 오이처럼 시원한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위에 막 지쳤을 때 이렇게 시원한 열무김치를 먹으면 더위도 식혀주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깨 살짝 올려주시고요. 뭐야? 이거 아까 그 김치 국물 있죠? 그쵸. 김치 국물을 옆에다 살짝 이렇게 뿌려서 시원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살얼음을 살짝 얹어 먹고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색다르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달걀 하나 살짝 올려주면은 네, 이렇게. 아이고. 자,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듭니다. 자, 군침도는 열무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시원한 열무김치,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춧가루 대신 고추, 청양고추를 곱게 갈아 사용하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칼칼하고 시원한 양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매콤새콤한 맛에 기분까지 업! 열무김치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와 열무 비빔국수를 다시 살펴볼까요? 열무김치는 먼저 열무는 먹기 좋게 썬 뒤 소금물에 넣고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북어 다시마 밑국물, 큼직하게 썬 양파, 편썬 마늘, 생강, 큼직하게 썬 풋고추, 청양고추, 찬밥을 넣고 곱게 갈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채 썬 양파, 길쭉하게 썬 쪽파, 채 썬 홍고추를 넣고 고루 버무린 뒤 소금을 섞어주세요. 여기에 절인 열무를 넣고 살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 용기에 넣어 상온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냉장 보관해주면 열무김치 완성! 열무 비빔국수는 우선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찬물을 나눠 넣어가며 삶아줍니다. 고추장, 간 사과, 식초, 물엿, 다진 대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소면에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양념을 넣어 고루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열무김치, 얇게 썬 사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통깨를 뿌리고 열무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을 올려주면 열무 비빔국수 완성!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와 열무 비빔국수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오늘 열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먼저 그러면 열무 네. 김치를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 열 때부터 이특 씨가 침을 흘렸던 그 예. 열무김치예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열무 김치는요? 그냥 정말 밥도 없이 그냥 한 입에 싹 넣어보세요. 매콤한 맛이 돌죠. 새콤하고. 와. 맛있죠? 와, 이렇게 빨갛지 않아도 열무김치를 청양고추랑 풋고추를 이용해서 하얗지만 매콤하고 칼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 맛있죠? 저는 전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빨간 게 안 보여서 그쵸?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걱정했죠? 야, 지금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청양고추가 빵 퍼지면서 네, 맞아요. 와, 여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담아서 드시면 정말 입맛이 떨어지지 않고 기운 낼 때도 참 좋아요. 맞습니다. 예. 와,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죠? 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열무 비빔국수는 또 맛이 네. 어떨지 네.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 이제 국물을 살짝 부었잖아요. 네. 그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네, 같이 열무랑 딱 싸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탕 대신 배즙을 갈아 넣었고요. 열무 하나 척 얹어서 네. 사과랑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또 아주 맛있어요. 열무야 안녕. 아, 그 아삭아삭 씹히는 그 열무 맛 되게 굉장히 좋죠. 맛이 어떠냐고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신다면 맞아요. 그냥 열무 비빔국수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 열무와의 그 만남 자체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드려야 되죠? 와, 환상궁합? 환상궁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 방송 그 코멘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 그릇 먹지요. 정말 두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열무 비빔국수인 것 같은데요. 야, 이 열무 하나로서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여기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향긋한 카레 향이 솔솔. 바닥 카레조림과 바로 만들어 더욱 싱싱한 상추김치. 절대 놓치지 마세요.